그래서 오늘 할 건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요. 뭐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다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볼게요. 1, 3분의 4. 대답만 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5분의 9, 7분의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수렴과 그 다음 또 하나 용어 뭐지 얘들아? 발산이지?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래요. 수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런 거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일반항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수원에서 수열 배웠듯이 이거의 일반항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얘들아? 2a-1분의 n제곱이죠? 자, 그럼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그렇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을 한마디로 하면 근사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수렴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발산한다. 발산의 종류에는 또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진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 우리한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제를 하나만 더 볼까요? 1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자,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 콤마입니다. 1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반항을 먼저 써야죠. 자, 일반항을 먼저 쓰려면 자, 분모 있는 걸 먼저 써볼까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을 말하잖아요. 그럼 분모 있는 게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 분자는 n제곱 플러스 1.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어디로 갈까요? 2로 간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이거에 어디로 수렴한다?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본 정석을 했었어서 뭐 기억 안 나는 애들도 있겠지만 잘 보면 기억날 거예요. 자, n에 1부터 n까지 합이고 저 얘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쭉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요.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려고 봤더니 자, 얘를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어떻게 계산돼요? n 곱하기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 분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얼마지 얘들아? 3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죠. 이거 꼭 외워놔야 하는 시그마 공식이라고 했어요.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네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3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냐면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문제를 슬쩍 바꿔볼게요. 얘를 우리가 n세제곱으로 바꿨어. 얘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거 계산하면 0이고 요거 계산하면 0이고 요거 계산해도 0이죠. 그래서 0을 되게 많이 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0이긴 하지만 이게 0이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는 수라고. 알겠어? 그래서 0으로 가는 거지 0이 아니라고.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많이 더한다 그래서 0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분자랑 분모가 차수가 동일한 거예요. 얘는. 얘를 n세제곱이라고 놔도 분자가 n에 가는 2차식이 아니라 0으로 가는 거의 무수히 많은 것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3차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해도 3분의 1로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네. 그래서 부분합이 먼저 주어진 경우는 부분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죠? 극한 계산. 계산 연습. 쉬운 것 좀 볼까요? 쉬운 거? 봐봐. 자, n이 무한대로 가요. 얘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마이너스 1. 자, 암산해 볼까요? 답이 얼마일까요?
자,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을 구할 때는 우리가 아는 부정형으로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켤레를 곱하죠. 그럼 뭐가 돼요? 분모는 뭐가 남아요?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분자는 2. 답은 0.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분자는 2로 수렴하니까. 계산되죠? 자, 이런 계산은 다 암산하셔야 돼요.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3n 빼기 2n. 자, 얘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하죠?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n분의 분자에 뭐 남아요? 3n. 그럼 분모 분자가 다 n에 관한 1차식이죠? 답은 뭐예요? 4분의 3. 알겠습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n의 세제곱 빼기 4n제곱. 자, 이런 것도 계산해야 돼요. 암산으로. 답이 뭐예요? 누가 제일 빨리 커져요? n의 세제곱이 제일 빨리 커지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겠어? 설명을 굳이 하라 그러면 서술형을 쓸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n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얘가 n분의 4, n제곱분의 3 플러스 n세제곱분의 2인데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니까 양의 무한대 곱하기 1꼴이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설명하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극한의 이제 기본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극한의 기본적인 계산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성질들을 이용한 거냐면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 거죠.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요게 bn이 수렴한다. 베타로. 그랬을 때 첫 번째 뭐가 성립하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kan. 요건 k 알파로 수렴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또 성립하죠? 더하기 빼기. 오케이? 얘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성립하죠. 세 번째는 이 곱하기로 돼 있는 거 an, bn. 얘는 알파 베타로 수렴하고 네 번째는 bn분의 an. 얘는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하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선형성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실수배랑 더하기 빼기랑 곱한 거랑 0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적인 선형성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수렴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네들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죠. an, bn. 그럼 리미트 an이 리미트 b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죠. 얘가 알파, 베타.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등호를 빼면 요거는 성립해 안 해요. 이거 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리지? 왜 틀리다 그랬지? 대표적인 판례 뭐가 있다 그랬지? 자, bn이 an보다 모든 n에 대해서 커. 그렇다고 해서 베타가 알파보다 무조건 큰 건 아니야. 대표적인 판례는 뭐 때문에 틀리다 그랬죠? 등호 때문에 성립하다 그랬죠? 그럼 대표적인 판례는 n분의 1이랑 n분의 1 이렇게 보면 되죠? 얘네들은 알파, 베타가 둘 다 0이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이해하나요? 자, 여섯 번째는 an, cn, bn.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이면 요 리미트 cn도 어디로 가까이 가야 한다? 알파로 가까이 가야 한다.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죠.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호가 빠져도 성립해요. 여기에 등호가 빠져도 알파랑 베타랑 만약에 같으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cn은 알파로 수렴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기본 성질은 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 요 앞에 네 가지는 특히나 얘네들이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이야. 그러면 잘 봐봐. 조금씩 꼬아볼게. 조금씩 꼬아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an 빼기 bn은 0이야. 자, 그리고 리미트 an이 알파래. 리미트 an이 알파다. 자, 그러면 리미트 bn은 뭐가 되느냐? 이게 질문이야. 답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걸 써놔서 혼동이 되나요? 답이 뭐예요?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얘가 수렴하니까 얘를 CN으로 치환해봐. 그럼 CN도 AN도 각각 수렴하고 있잖아? 그럼 CN이랑 AN에 대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연산을 하려면 AN에서 CN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죠. 얘를 빼준 거는 얘가 BN으로 쓸 수 있는데 됐냐? 얘를 우리가 분리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고. 얘를 분리시켜서 계산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지금 알파라 그랬고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알파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좀 더 꼬아볼게요. 자, 곱한함수가 있어요.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수렴하면 AN과 BN도 수렴한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인가요? 왜 틀리죠? 자, 그럼 얘는 AN 또는 BN이 수렴한다. 얘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그래도 틀려도 되니 얘기해줘요. 자, 첫 번째 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요. 뭐가 보이죠? 안 되는 이유가? n분의 1이랑 n? 그럼 곱하면 항상 1이니까 수렴하지만 n인 거는 발산함으로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0, 0, 1, 1? 틀려도 돼요. 얘기해줘요. 그렇지. 자, A라는 수열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0, 1, 0, 1. 보통 이런 거의 발레는 어디서 생긴다고 했냐면 진동하는 거에서 생긴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게 뭘 말한 거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얘네들이 수렴할 때 곱한 게 수렴하는 거에 여기잖아요. 여기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돼 있는 거랑 BN이 10, 1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의 곱은 전부 다 0이니까 곱한 게 수렴하는 거 맞잖아요. 하지만 각각이 수렴하지 않는 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런 정보 판단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 이런 거. 자, 0, AN, BN. 에서 요 BN이 수렴하면 요 AN도 수렴한다. 자,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아니요? 맞아요? 뭐가 맞죠? 맞으네요? 자,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네? 왜 아니죠? 자, 열심히 쓰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요. 진동 뭐 예를 얘기해줘. 발레를 얘기해줘. 서영아 발레를 얘기해줘. 서영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머리 잘랐어? 응. 무서워. 자, 어떻게 될까요? 민기, 우리 민기? 아, 빨리 얘기해. 빨리 다음 거 하게. 민주, 맞아 틀려? 현수, 맞아 틀려? 자, 틀려도 되니까 얘기해줘. 자기의 근거를. 혜준아,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니야? 네? 아닌 거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자, 아니야. 그 아닌 거 발레 찾아봐. 뭐? AN이 진동하고 AN이 진동하고 뭐 BN이 어 아무거나 BN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BN이 수렴하는데 그게 수렴하는 게 2라고 생각해봐.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샌드위치 정리랑 같게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까 샌드위치 정리랑 다른 점이 뭐가 있죠? 0이랑 BN이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건 맞는 거니 그러면? 얘도 틀린 거지. 왜냐하면 샌드위치 정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였어?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돼요. 알겠어? 지금 내가 만약에 요 BN이 수렴하는데 BN이 수렴하는 게 0이라면 맞는 말이거든? 근데 B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BN을 예를 들어 2라고 수렴한다고 하고 그럼 요 N이라는 수열은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성을 우리가 부여해도 상관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럴 때는 이게 지금 진동하기 때문에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은 다 만족시키지만 얘를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했어요. 자 모든 n에 대해 자 이거 어려워요. n은 an이 1보다 큽니다. an이 1보다 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a2 해가지고 an의 곱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모든 n에 대해서 an이 1보다 큰데 그 1보다 큰 값들을 모두 곱한 거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석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빨리 맞아요? 본 거 같아? 야 내가 이거 틀리다고 얘기했거든? 그 당시에? 그 틀린 발레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지우는 거? 그래 어떻게? n에 n에 n 플러스 1? 그냥 n에 n 플러스 1? n분의 n에 n 플러스 1? an이 뭐면 돼? 정확하게 얘기해줘. an이 뭐에 n에 n 플러스 1? 2에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봐. 내가 지수함수를 생각하라고 힌트를 줬었어. 기억나? 그럼 여기서 n은 모든 n에 대해서잖아. 그럼 n이 양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다 1보다 크죠? 지수함수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a1은 2의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 a2라고 하는 건 2의 2분의 1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3분의 1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곱하면은 얘네들이 다 지워지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뒤에 건 0으로 수렴하잖아요. 지수가. 그럼 얘는 남는 게 뭐만 있는 거예요? 2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한 게 2로 수렴하는 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모든 n에 대해서 an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곱이 0으로 수렴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발레를 얘기하자면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n에 n 플러스 1분의 1 됐어?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다 0과 1 사이에 있지만 곱한다고 해서 0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알겠어?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거기다 정리 좀 해놓으세요. 아무데나 정리 좀 해놓으세요. 네? 네. 네. 2분의 1에 n 플러스 1분의 1. 다시 n에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플러스 1이 뭐야? n분의 n 플러스 1? 요거? n 대신 1 집어넣으면 1분의 2 2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 다음에 n분의 n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지워지지. 그 다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래서 안 되지 얘는. 이건 발레가 아니에요. 네. 약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틀린 것 같아. 너무 맞는 것 같아서 틀린 것 같아? 맞지? 그래? 아까 그랬어. 맞지? 자, 잘 들어봐. 자, 여기서 내가 AN이랑 BN을 둘 다 N이라고 하면 얘는 성립하잖아. 네. 그럼 요 경우에 얘는 성립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는 이런 등호의 표시는 수렴할 때만 표시가 가능하거든? 수렴할 때만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를 수렴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다시 수렴하지 않는 건 얘네들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지? 수렴하지 않는 건 얘네들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 같은 값이라도 A인 B인이 같더라도 극한을 취한 게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발산한다면. 그래서 이 등호를 붙일 때는 수렴할 때만 표시가 가능한 건데 그런 게 아닌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은 성립하겠네요. 얘네들이 같다고 얘가 이거라고? 이거 같다고 얘야? 근데 그 경우에는 어. 무한대 어. 쟤네가 무한대가 같은 걸 처음에 생각을 못하니까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네들이 같으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잠깐만. 이거 역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역은 얘네들이 같으면 수렴하니까 오케이 역은 성립하지. 오케이. 지워도 되죠? 계산하다가 성질들을 몇 가지 해봤는데 좀 더 계산을 해봅시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루트 3n 빼기 가우스 루트 3n 이거를 n으로 나누어준 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답은 좀 명료하게 뭔 것 같아요. 답은 좀 명료하게 답이 딱 보이지 않아요? 저거 가우스입니다. 자, 답은 뭘 것 같아요? 무조건. 답은 뭔 것 같아요, 얘들아? 루트 3? 답은 루트 3이라고? 틀렸어. 답은 뭔 것 같아? 자,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정수 부분을 빼주라는 거잖아. 그럼 둘이 빼면 뭐만 남아? 소수 부분만 남는데 분모는 무한히 크잖아. 그럼 답은 뭐야? 0이지. 알겠어? 이해가? 그래서 얘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루트 3n 빼기 가우스 루트 3n이라는 값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0보단 크고 1보단 작은 값이니 얘를 이제 n으로 나눠볼까요? 자, n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샌드위치 정리해서 얘도 0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잘 봐. 요 가우스 같은 게 문제에서 나오냐면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얘를 그냥 루트 3n 마이너스 h 이렇게 써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위에 분자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루트 3n은 사라지니까 그냥 h만 남잖아요.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극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응? 지워볼까? 네, 지워볼게.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게 있어요. fx가 2분의 1에 얘가 x 더하기 x분의 2예요. 자, x가 0보다 크다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고 자, x1은 10인데 x2라고 하는 것은 fx1, x3는 fx2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어서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내면 여러분들 예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요. 자, x 더하기 x분의 2의 그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는 x를 그리고 y는 x분의 2를 그려서 둘이를 더했죠. 맞아요? 둘이를 더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쓱 지워볼까요? 쓱 지워보면 그림이 좀 이쁘지 않지만 여러분들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므로 나도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기가 y는 x로 돼 있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y는 2분의 1 x예요. 이게 점근선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을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좀 그림을 이해해 볼게요. 잘 봐. 자, 이게 좀 이제 애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문제긴 한데 x1이 10이니까 대략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10을. 그럼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찍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x2라고 하는 건 fx1이랑 같대. 그럼 요게 지금 fx1이잖아? 맞아? 그럼 걔를 또 집어넣은 게 x3지. 그럼 여기가 x2인 거지. 네. 이해했어? y는 x 위에 있는 점. 그럼 그거를 집어넣은 게 x3지. 이해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쟤 또 이상한 소리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질까? 자, 이걸 말로 설명해 봐.
잘 봐.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결국 어디 가까워지는 걸까? y는 자, 계속 갔어.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럼 x3가 있지. 그럼 이거의 x4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가다 보면 결국 이거에 대한 극한은 결국 뭘 구하라고 하는 걸까? 그지? 여기 만나는 교점의 무슨 값? 무슨 값? x 값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걸 구하라는 게 문제냐면 요 fx가 x랑 같아지도록 하는 이거인 x를 구하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되거든요. 2분의 1의 x 더하기 x분의 2가 x가 되도록 한 x를 찾자 그랬잖아. 그럼 양변에 이제 2를 곱해보면 여기 2x가 되고 넘기니까 x인데 x를 곱하니 x제곱이 2가 된 x가 뭐가 나와?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양수니까. 자, 이렇게 그림으로 찾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잘 봐. 지운다. 하나 비슷한 거 해볼게. 예전에 이거 기본 정석에서 했었는데 자, 만약에 fx라는 식이 x 더하기 sin x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 x 더하기 sin x? 어떻게 그려? 네.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 x 더하기 sin x? 그럴 수 있다며. 더함수 하지 말고. 자, 이게 y는 x를 x축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얘가 x축으로 봤을 때 요거만큼은 다 더해지는 거잖아. sin x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 sin x가 이렇게 있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네. 다시 요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sin x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알겠어? 네. 이해해? 자,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똑같이 어떤 거냐면 여기 값이 얼마죠, 얘들아? 여기가 2분의 파이죠? 네. 아닌데요? 파인데요? 네. 파일 때 여기잖아요. 그냥 여기는 2파이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문제를 좀 바꿨을 건데 a가 0과 파이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f1x는 그냥 fx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fn 플러스 1x는 fn의 fx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그럼 요 경우에 내가 찾고 싶은 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fnx를 찾아라, fna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답은 뭘까요? 이런 것들은 a를 슬쩍 지워볼게요. a를 슬쩍 지워보고 a가 그냥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고만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는 질문으로 바꿨어요. 얘를.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a가 0과 파이 사이일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방금 똑같이 할 건데 요 사이에 있는 a에 대해서 요거의 함수값이 f1a죠. 맞습니까? 그럼 y는 x랑 같아지도록 하는 요 값 있잖아요. 요게 f1a고 요거의 함수값이 f2a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져요? 여기 왔을 때는 여기에다 또 집어넣어도 계속 파이에서 움직이지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도형에서의 극한을 찾으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극한값도 결국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두 번째는 a가 파이면은 그래도 답이 파이죠. 세 번째는 a가 만약에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출발할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f1a고 요게 f1a니까 요게 f2a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기에 계속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답이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네. 어떤 그림이야? x 더하기 sin x야? 자, x 더하기 sin x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또 할 건데요. 그냥 지금은 받아들여 줄래요? y는 x라는 곡선 직선 위에 y는 x랑 sin x를 더한 거잖아. 맞아? sin x를 더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더해야 되는데 결국 이 그래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자, 봐봐. 등비수열의 극한.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등비급수를 헷갈리면 안 돼.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문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요 AR의 n-1이라는 요 일반항 있잖아.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거고, 등비급수라고 하는 거는 부분합의 극한을 말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부분합의 극한을 말하는 거야. 이 두 개는 수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요걸 한번 구해보래요. 요걸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A는 그냥 0보다 크다라고만 한번 해볼게요. A가 그냥 0보다 크다라고만 해보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공비를 기준으로 나누어. 공비가 1보다 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a가 0보다 클 때만 합니다.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a로 수렴하죠? 맞습니까? r이 -1과 1 사이 있다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네 번째는 r이 -1이면 진동하죠? r이 -1보다 작아도 진동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등비수열의 극한에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공비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범위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요 위에 거랑 아래 게 발산한다고 봐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r이 1이 되는 경우랑, 세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랑 r이 -1인 경우, 요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사실 요거를 증명까지 해놨어요. 증명까지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굳이 증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r이 1보다 큰 경우만 해볼게요. 거기 책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예전에 수학 1을 공부했을 때, 자, r이 1보다 클 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래. 그럼 거기 나와 있듯이 똑같이 하면 되거든? 근데 어떤 걸 했었냐면, 이거의 전체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에서 증명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네. 이거? 네. 기억나요? 네. 이거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했어요. 여기서 등호는 뺄게요. 여기서 n은 2보다 이상이고 h가 0보다 클 때. 얘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h라는 걸 r로 치환하면 r의 n승은 이거 어떻게 나오죠, 식이? 1 플러스 nh보다 큰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책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손으로 한 번씩 써보세요. 그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어떤 거 물어볼 거냐면, 자, AR의 n-1이라는 요 수열이 있어. 이거의 수렴 조건. 이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는 그렇지, 초항이 0인 경우. 알겠어? 이 두 가지가 수렴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얘네들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2n 빼기 3의 n승분에 요게 3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2의 n승, 이런 거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분모에서 제일 빨리 커지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럼 뭐로 분모 문제를 나눠줄 거야? 분모에서 빨리 커지는 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4의 n승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 식이 이렇게 바뀌나요?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분의 3의 n승, 얘가 2분의 1의 n승. 됐어?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다 1보다 작은 공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섞여 있어요.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죠? r이 -1이 아닐 때. 얘는 범위를 나눠줘야 되죠. 그럼 범위를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아까 했었던 것처럼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이럴 때는 분모의 최고차 수식으로 나눠준다고. 그럼 r의 n승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잖아.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r의 n승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r이 1보다 크면 얘가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r이 어떤 경우?
1인 경우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로 수렴해요. 세 번째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n승 붙어 있는 게 다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나요? 얘는 이해가요? 세 번째 때. 네. 요게 1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분자가 0이니까 0이죠.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점화식에서의 극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말고사 때 다 봤으니까 점화식에서의 극한. 제일 첫 번째가 이런 걸 먼저 볼까요? 자, A1은 2고 AM 플러스 1이 3AM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하죠? 이런 거는? 알파 빼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개차 수열을 이용하거나 특성 반전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했었거든? 선생님이 특성 반전식을 이용해서 보통 추천을 했었죠.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보죠. 그럼 알파는 3알파 빼기 2로부터 알파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요거를 양변에 빼줘요. 그럼 3으로 묶어버리면 an 빼기 1이죠. 맞아요? 그럼 이 뜻이 뭐였냐면 an에서 1을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얼마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고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A인에서 1을 빼준 요 수열이 초항은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이렇게 쓰고 N이라고 하는 거는 3n-1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낸다면 오케이? 얘를 무한대로 보낸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잘 봐. 여기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지울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부분합으로 주어져 있어요. S1은 10이고 요 값이 2분의 1 Sn 플러스 1이래. 그랬을 때 요 리미트 A는 구하래요. 자, 얘를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필요할까요? SN을 먼저 찾아야죠. SN을 먼저 찾아서 일반항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의 극한을 구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SN을 먼저 찾기 위해선 얘를 알파로 치환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Sn 플러스 1 여기 얼마죠? 알파 값이? 2죠. 2를 빼준 거는 2분의 1의 Sn 빼기 2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요 수열이 초항이 얼마야? n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8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를 이렇게 이룬다고 썼잖아? 얘는 이제 수식으로만 바꿔보면 SN에서 2를 빼준 수열은 8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SN은 8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N을 찾았고 여기서 AN을 찾아야지만 극한을 보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이제 극한을 보내기 위해서 n 대신 n-1 집어넣어 볼게요. AN을 찾기 위해서. 그럼 얘는 n-2 플러스 2지. 요 두 개를 어떻게 해? 뺍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8에 2분의 1에 n-2승으로 묶으니까 앞에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남겠죠. 계산 되나요?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n-2승 이렇게 남나? 여기서 n은 뭐보다 큰 거지? 여기서 n은 뭐보다 큰 거니? 뺐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 다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봐. n 대신에 1 집어넣어보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이 되거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2지. 맞아? 그래서 둘이 다르거든? 하지만 요 극한을 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요 극한을 구할 때는 요 AN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요걸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죠? 네.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얘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한 거고 만약에 리미트 SN을 찾아라. 그럼 얘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극한을 보내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2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점화식 형태가 얘가 P인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알파로 같아요. 알겠어요? 그 알파란 내가 아까 처음에 요 얘로 치환했었던 요거 있죠? 요 알파. 요 알파랑 같아요. 알겠어요? 여기선 지금 알파가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아까는 자 내가 이거 좀 전에 했었던 문제랑 이거가 똑같은 문제긴 한데 아까는 발산했죠. 아까는 발산했던 이유가 요 P가 1보다 컸기 때문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P가 1보다 작잖아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려면 P가 0,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항상 요게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정리해 놓으세요. an 플러스 1이 pn 플러스 q인데 p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얘네들을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의 특성 방정식의 해랑 같다라는 거예요. 지워도 되지? 뭐라고? 하고 자, 요런 점화식이 있어요. 자, 요런 점화식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A1은 AN을 구하라. 자, AN. 자, AN을 구하라. 자, A1은 1이고 자, AN은 요거의 극한값이 0이래요. 얘의 극한값이 0일 때 우리가 요 AN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정보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이런 점화식을 수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항이 세개인 간의 점화식이니까 사망간의 점화식이라고 했죠. 사망간의 점화식의 일반항을 제대로 구할 수 있으려면 초항과 두 번째 항까지 항이 최소한 2개는 주어졌어야 돼요. 근데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반항을 제대로 구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일단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죠? 요 개수합이 다 0이잖아요. 뭐 이용했었죠? 네? 개수합이 다 0일 때는 뭐 이용했었죠? 개차수열을 이용하죠. 맞아요? 요거를 3이랑 1로 쪼개죠. 하나도 기억 안 나나요? 자, 그래서 점화식은 기본이야. 알겠어? 자, 얘는 냅두고 넘겨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죠. 맞아요? 그러면 3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니까 요 식은 3분의 1에 a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가 뭐였냐면 요 개수의 합, 요 개수를 PQR이라고 했을 때 요게 0이 되는 형태는 Q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이용해서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럼 얘는 뜻이 뭐였냐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개차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나요? Bn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거고 얘는 Bn 이렇게 두겠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Bn이라는 수열이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B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보면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Bn은 초항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는 거죠. 근데 A1은 1로 나와 있지만 A2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A2는 몰라요. 그래서 A2라고 쓰시면 돼요. A1 그냥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죠? 이해하나요, 현수? 자, 이거에 정신 차려. -1제곱이요. 졸려? 자, 그러면 잘 봐. 개차수열을 알았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일반항은 어떻게 구했어? A1 더하기 시그마. 그 다음 뭐였어?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썼었지. 기억나니? 개차수열을 알았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 모르겠어?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A1 모르니까 일단 이대로 쓸게. 나중에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K는 1부터 n-1까지 bk가 요거잖아. 그럼 A2 빼기 A1에 3분의 1에 k-1제곱이지.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A2-A1은 그대로 앞으로 나가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은 1 집어넣으니까 1이고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A1, A2 빼기 A1에다가 3분의 2니까 2분의 3이지. 맞아? 2분의 3에 얘가 1 빼기 3분의 1에 전체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찾았어요. 일반항을 먼저 찾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자 그랬냐면 이제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 자, 초항은 1이고 극한이 0일 때 일반항을 찾으래. 그럼 초항 대신에 1 집어넣을 거고 극한을 0으로 극한을 보내봐. 극한을 보내면 이게 0이잖아 어차피. 그럼 남는 것만 써볼게. 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요건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A2 빼기 1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것만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요게 현재 0이라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2야. 플러스 1이야. 그럼 A2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일반항은 요거였잖아. 여기다 집어넣은 게 답이겠지. 이해했어? 그럼 집어넣어봐. 답은 1 플러스 여기서 1을 뺐어.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럼 2분의 3이랑 곱하면 또 없어지네? 됐어? 그럼 1 빼기 3분의 1에 n-1승. 정리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또 없어지네? 그럼 플러스만 남겠네? 그래서 3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는 게 일반항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할만하죠. 치워도 되죠? 왜 성은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됐어요? 자, 점화식에서의 극한을 보고 있어요. 지워도 되죠? 안 돼요? 어렵습니까? 아, 연습문제 어려워요. 연습문제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뭐 어려운 거 오늘 한두 개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여주려고. 쟤 없어? 그 숙제 언제까지? 내일 모레 줘. 선생님 복사해 줄게요 일단. 화목 수업이에요? 화목금. 왜? 가끔 금. 금액 맞아요. 주주고. 봐봐. 2일 금요일. 나 목요일 오늘 자 지울게. 시간도 갖고 왔어? 수수는 받았는데. 수원 잘 봤어? 이따 나 답 좀 다운 받아줘. 3만원한테 뽑은 등급 나왔어? 안 나왔어? 아 그래? 이거 수트지? 오케이 수업만 있으면 돼. 시험이 좀 많이 쉬웠어가지고. 수원 쉬웠어? 근데 문제가 종 울리고 1분 뒤에 풀어서 종 울렸는데 어떻게 풀어? 아 그래? 자 지운다. 몇점 나가는 거예요? 오늘 1.5단원. 3단원만 나가요. 1.5단원만 나가자고? 차라리 부담으로 나가시던 거예요. 야 2단원 나가면 어떻게 다 해? 야 2단원은 절대 다 못해. 아니 1.5단원이 뭐예요? 나 1만보다 제일 싫어. 자 우리 미리 얘기할게. 미리 얘기하지만 방학 동안 우리가 시간이 짧잖아요. 방학이 짧아서 그리고 미적분들 좀 빨리 끝내고 싶고 그래서 진도를 좀 무리하게 좀 나갈 거예요. 무리하게 나갈 건데 힘들겠지만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겠지만 방학 기간 좀 힘들겠지만 수학에 조금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기본 정석은 끝까지 다 할 거고 요 실력 정석은 가능한 한 많이 나갈 생각이야. 가능한 한 많이. 최소한 우리가 지금 8번 수업이니까 최소한 8단원 이상은 하겠지.
예약하기 전까지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거의 나가는 중간고사 범위까지 나가지. 니네 중간고사 범위가 어차피 많아야 미분 끝까지일 텐데. 8단은 미분 끝까지 안 나올 거야. 극대극소까지 나올 거야 아마. 자, 얘들아 봐봐. 자, 이것도 어려워.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 이거 극한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좀 무리를 해서 일반항을 구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일반항 구하라는 거를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혜준이 할 수 있나요? 네.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화식은 사실 뭐라 그랬냐면 분수 점화식이라고 했거든요. 이 분수 점화식이라 했는데 분수 점화식에서의 일반항을 한번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x가 같은 것으로 두라 그랬거든. 이 항간의 점화식은 얘네들을 같은 것으로 보라 그랬어. 얘 이제 계산해 보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까지 되니? 요거 곱해서 우변으로 넘긴 거야. 그럼 요거 x는 1과 2죠.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두 개의 식을 만드는데 자, 이번에 1을 하나 빼보세요. 양변 1을 빼보면 얘는 3 빼기 an분의 2 빼기 1인데 잘 들어. 빼기 1인데 빼기 1을 위에다 올려주면 플러스 an 빼기 3이죠. 맞아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3 빼기 an분의 an 빼기 1이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는 2를 빼줄 거예요. 그럼 2를 빼주면 얘는 3 빼기 an분의 2인데 여기서 2를 빼줬잖아? 2를 빼주니까 플러스 어떻게 돼? 2an 빼기 6이죠. 됐습니까? 그럼 3 빼기 an분의 2an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로 묶어주면 an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요 식과 요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줘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립할까요? 땡! 그렇지, 나누죠. 알겠습니까? 자, 양변을 나눠보면 자, 나눠보면 좌변의 식은 요게 남았고 자, 우변은 2분의 1이 남았죠? 그 다음에 an 빼기 2분의 an 빼기 요게 남았죠? 됐습니까? 따라서 요 수열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수원에서 사실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분의 얘가 초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니 초항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공비는 2분의 1인 요런 등비 수열을 나타내 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an을 찾아야 되는데 an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잘 봐. 얘를 다 했으면 3 곱하기 2n-1분의 1이죠. 다 했으면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계산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2n-1에 an 빼기 1이 어떻게 되냐면 an 빼기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an을 구해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an을 좌변으로 넘겨봐요. 그럼 3 곱하기 2n-1을 1을 빼줘서 an으로 만들어주고 요거 곱한 걸 우변으로 넘겨보니까 3 곱하기 2에 n-1 빼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3 곱하기 2n-1 빼기 1분의 3 곱하기 2n-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n이 무한 대로 갔을 때 이거의 극한은 1인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어렵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있는데 사실 연습 문제 이렇게 풀으라고 내지 않았어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그 분수점화식을 좀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분수점화식을 이렇게 푸는 방법. 특성반영식의 두 개의 것을 이용해서 분수점화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책에 어느 한 문제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한 문제 정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웬만한 분수점화식은 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몇 시지? 저기 시작 몇 시지? 1시간이요. 선생님 그 전 문제 여기 어떻게 그 연습 문제 1-12번을 다른 방법으로 푼 거예요. 연습 문제 1-12번을 다른 방법으로 푼 거예요. 네. 플러스 네? n 플러스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요? 원래 어떻게 푸는데? 네. 여기서 막 원래 어떻게 푸는데 나도 몰라 간다. 궁금하다. 뒤에 잠깐 아니 뒤에 봐도 되는 거 같지?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었는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풀었는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주 보지 마. 지워도 되죠. 네. 자, 원래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단계는 하나씩 주어져서 그거에 해당하는 걸 한번 해결해 보아라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전화가는데. 방학 다 했죠? 네. 예? 오늘 방, 방학식. 방학 다 했죠? 오늘 방학식. 지는 언제 했어요 방학? 지난주 금요일? 이제 학교 안 가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아 좋겠다. 성훈이 저 학교 안 가는 데 많구나. 좋겠다. 학교 왜 가세요? 저 안 갔는데. 방금. 아.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때 내 기억에 고등학교 때 나는 아침 7시 반까지 가서 저녁 11시 40분까지 있는 게 매일매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항상 살았어요. 11시 40분에 항상 끝났어요. 뭐 심화반 이런 거 한다고. 11시 40분 끝나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런 거 뭐 하냐? 이런 거 추인데 연습. 에르마 때문에 애들이 막 해나마 때문에 안 가고 됐어요. 식당이 라인 다 빠졌고. 우리 어머니 원수죠. 아니 1, 2교시 물리 안 하려고. 애들의 중학생들의 목표가 있대. 탈르마. 탈르마? 탈러윤? 탈러윤 탈르마. 닥터윤 탈주 뭐 이런 거. 탈출일로. 자, 첫 번째는 잘 봐. 여기서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자, 얘가 요거임을 먼저 증명하래요. 요거임을 증명하라.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라고 하면 뭘 이용해 줘야 될까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말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얘를 먼저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뭘 증명해 주면 될까요? 얘들아, 우리가 모든 n에 대해서 얘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렇지, 수학적 기납법 이용하는 거죠. 자, 첫 번째 n1이면 a1은 2분의 1이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성립하죠. 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 k는 1보다 이상인가요? 2보다 이상인가요? n을 k라고 놨잖아. k는 1보다 이상이에요. 이거임을 먼저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 거죠? 아무것도 안 써놨는데? 이거일 때, 요 AK가 0과 1 사이 있다라는 걸 가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도 0과 1 사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AK 플러스 1이란 3 빼기 AK분의 2잖아요? 그럼 요거의 범위를 찾아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고, 여기다 3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고 얘가 3보다 작은 건가요? 나 맞게 했나요 지금? 그냥 얘 역수 취해줘야 되죠? 그럼 3 빼기 AK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은 거고, 거기다 2를 곱한다 한들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얘가 이제 2니까 1보다 작은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요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K일 때 얘를 가정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했으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A2라는 걸 먼저 구해보면 3 빼기 A1분의 2잖아. 맞아? 근데 A1이 지금 문제에서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5분의 2잖아요? 그럼 5분의 4죠? 맞습니까? 그럼 1 빼기 5분의 4라는 게 2분의 1에 1 빼기 A1보다 작다는 걸 먼저 보여주면 얘는 5분의 1이고 얘는 A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보여줬고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한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도 얘가 증명이 돼요. 알겠어요? 그럼 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이용해서 얘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게 문제거든? 얘의 극한은 어떻게 구하게? 자, 얘를 구하고 싶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3번이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하나씩 집어넣어봐. 얘는 2분의 1에 1 빼기 A1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1 빼기 A3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1 빼기 A2보다 작은 거잖아?
이해하냐? 그럼 여기서 또 보면 이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제곱에 1 빼기 a1보다 작은 거죠. 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1 빼기 a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의 몇 승? n-1승에 1 빼기 a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a이라고 하는 게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죠. 그다음 얘는 어디로 보낸다면 무한대로 보낸다면 요 식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까워지고 얘도 0으로 가까워지므로 이거의 극한이 0으로 가까워져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a이라는 게 1로 가까이 간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아까 점화식을 이용해서 푼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서 했거든요. 점화식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네. 2번 증명은 어떻게 돼요? 2번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되냐? 2번은 그냥 해보자. 아까 집어넣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말고 얘로 해보자 그냥. 얘가 이거죠? 요게 성립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 2분의 1이고 3 빼기 a분의 1.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여줘도 되고 얘 이렇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3 빼기 an을 곱해 2랑 얘 3 빼기 an이고 자 2 곱한다? 그럼 4. 그 다음에 3 빼기 an에 an 이렇게 되나? 맞지? 그러면은 부등호가 3 빼기 2인인데 양수잖아. 근데 바뀔 필요가 없지. 좌변으로 다 넘겨보면 an은 제곱 그 다음 빼기 4an 마이너스 1? 맞냐? 얘가 지금 3an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n?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아니지. 여기가 플러스 2n 제곱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인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이렇게 되네. 됐어? 요게 0보다 큰 거지. 우변으로 넘기면. 그럼 얘는 an-1의 제곱이네. 0보다 큰 거 맞죠? 요게 0과 2분의 1 사이니까 이렇게 증명해도 돼요. 그냥 뭐 수학적 기납법을 해도 되고 원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얘들아. 도형에서의 극한을 해줘야 돼요. 요게 어렵죠. 도형에서의 극한. 자, 이게 어려운데, 자, 봐봐. 요런 정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요런 정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에 지금 뭐 했냐면, 요 AB 위에 이미 한 점 P1을 잡았어.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Q1이라고 했거든. 잘 들어봐. 그다음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R1이라고 했고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라고 했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 거야. 내 말 이해하지? 그래서 APN의 길이를 XN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일 때 우리가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N을 구하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었던 점화식에서의 극한과 도형에서의 극한을 같이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지금 1, 1, 2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얘를 n번째라고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그럼 요게 n 플러스 1이죠. 요거는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내 말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요 APN의 길이를 잘 봐. APN의 길이를 XN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질문이냐면 XN에 관한 점화식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얘를 XN이라고 놨는데 그럼 금방 끝나요. 잘 보세요. 자,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APN 플러스 1을 얘를 이제 X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얘네들의 관계식을 써야 되죠. 맞습니까? 얘네들의 관계식을 쓰려면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얼마죠? 1-XN이죠. 자, 요 길이는 2분의 1의 1 빼기 XN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 빼기 2분의 1 빼기 XN이잖아. 여기 얼마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XN이냐? 되냐?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
4분의 1에 4분의 1 xn이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 1에서 그걸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4분의 3에 4분의 1 xn이죠. 거기에다 또 뭐 곱하면 2분의 1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죠? x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정화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x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x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8분의 1 xn 플러스 8분의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의 극한은 아까 답이 뭐라 그랬죠? 무조건 답이 뭐가 된다 그랬죠? 답이 뭐예요? 네? 답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뭐라고?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을 둘 다 같게 놓았을 때 그러니까 8분의 9 알파가 8분의 3인 알파는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일반항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일반항은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지금 3분의 1을 양변에 빼줘야 되죠. 3분의 1 빼주고 마이너스 8분의 1에 xn 빼기 3분의 1 요거 정리한 게 요거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xn에서 3분의 1을 빼준 요 수열이 초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8분의 1인 등비수를 이룬다고 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xn에서 3분의 1을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은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공비가 마이너스 8분의 1인 등비수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x1을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쉬운 도형에서의 극한이에요. 알겠죠? 저거 네. x에 n 플러스 1인 거죠. 요거요? 그게 네, xn 플러스 n. 됐죠? 자, 그러면 도형에서의 극한 문제 중에 어려운 걸 하나 해볼 거예요. 어려운 걸 하나 해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책이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맥스, 절대가 맥스, 절대가 y는 1. 자, 맥스라는 기호가 뭔지 아나요? 맥스라고 하는 거는 저 두 수 중에 작지 않은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의 내부 그리고 맥스. 이번에는 절대가 맥스, 절대가 y는 2분의 1.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및 외부. 여기도 밑이 있어요. 경계선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의 공통 부분을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R이라고 했어요. 이걸 공통 부분을 R이라고 했는데 저 R의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자, R의 내부에 한 변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집어넣지요. 정사각형을 집어넣을 건데 각 변이 좌표축의 수직이고 내부가 겹치지 않아야 된대요. 각 변이 좌표축의 네. 수직이고 수직이요. 겹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내부가 겹치지 않아야 된대요. 그랬을 때 가능한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AN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문제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AEN 마이너스 AEN 마이너스 1분의 AEN 플러스 1 빼기 AEN을 구하라는 게 지금 어디에 있는 문제예요? 네. 자, 수능 기출 문제예요. 진짜요? 네. 일단 15. 15번 연습 문제 있습니다. 언제 나온 거예요? 꽤 됐어요. 몇 번이 몇 문제예요? 한 30번 정도 됐을걸요? 30번이요. 잘 기억 안 나요, 몇 번인지. 그 당시 21번이니까. 자,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요? 네, 풀어보세요. 자, 맥스는 두 숫자 중에 작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자, 연습 문제 15번에 있는 건데, 이 문제는 풀어보세요. 자, 일단 그림부터 그리세요. 어떻게 그 그림이라는 걸 바로 찾았죠? 이거를? 힌트는 그림을 먼저 그려줄까요? 자, 얘가 1이 된다고 했는데
누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첫 번째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가 1이 되는 걸 그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작으면 절대값 y가 1이 되는 걸 경계선으로 그려야 되죠. 그거 및 도형의 내부. 그럼 얘를 경계선으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하냐면, 절대값 x가 1이니까 x는 1과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그거의 내부래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걸 그리고요. 자, 이게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린 거예요. 큰 거의 내부 및 작은 거의 외부니까 요 바깥쪽 영역에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집어넣자는 겁니다. 자, A1부터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A1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봐. 하나씩 해볼게요. 자, A1을 찾고 싶은데 색칠은 여기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럼 A1이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여기에 가장 많이 이제 집어 넣었을 때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건데,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못 들어가죠, 지금. A1은 없어요. A2부터 찾을 거예요. 자, A2를 찾으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가장 많이 내접시키죠.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어떻게 내접시킬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럼 우리가 잘 세야 되는데 그냥 1, 2, 3, 4 이렇게 세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여기 윗줄을 봤을 때 4개 들어갔어요. 오케이? 근데 윗줄, 아랫줄 있으니까 곱하기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 채워졌으니까 여기 2개 남았죠? 그럼 2 곱하기 저 오른쪽도 2. 그래서 계산하면 12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A3이라는 걸 한번 세볼게요. 자, A3이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인 정사각형을 내접시키자고 한 거죠.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면 잘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면 자, 요게 이만큼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2잖아요. 그럼 3분의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 사이에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하나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6 곱하기 윗줄 아랫줄이니까 곱하기 2. 됐어? 그러면 여기도 지금 3분의 1만큼 썼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게 얼마냐면 3분의 4예요. 그럼 여기는 4개 들어가죠? 그래서 4개 곱하기 2. 그래서 12 곱하기 12 더하기 8이니까 20이죠. 이해했나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좀 더 써볼게요. 무슨 규칙성이 보이는지. 자, A4라는 거는 잘 봐.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인 걸 집어넣죠. 그럼 4분의 1인 건 여기 2개 들어가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2개 들어가서 2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는 몇 개 들어가죠? 여기는 8개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8 곱하기 2 곱하기 윗줄 아랫줄이니까 또 2예요. 사실 여기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곱하기 1이 있어야 되죠. 이거 잘 써야 돼요, 이거를. 규칙성이 보이려면.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2개 들어갔으니까 2분의 1만큼 썼잖아요. 여기도 2분의 1만큼 썼을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건 1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 들어간다고? 여기에 지금 전체가 2분의 1인데 4분의 1이니까 여기 2개 들어가잖아. 맞냐? 나 맞게 설명했냐 방금? 4분의 1인 정사각형을 집어넣고 싶었잖아. 여기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2개 들어갔던 거 아니야 여기? 됐어? 그럼 2개 곱하기 여기 몇 개 있어? 여기가 길이가 얼마 남은 거야? 1 남은 거잖아. 맞아? 그럼 2개 곱하기 몇 개? 4개지. 2개 곱하기 그러니까 4개 곱하기 아니지 4 곱하기 2 곱하기 왼쪽 오른쪽이니까 2. 얘 뭐가 나올 거야? A5도 하나만 해볼게. 이거만 하나 해볼게. 자, A5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1인 정사각형을 집어넣어야 돼요. 5분의 1인 정사각형을 집어넣으면 이 5분의 1인 게 여기 2칸 들어가요. 여기까지. 여기를 넘어서면 여기 겹치니까 여기는 안 돼요. 그럼 여기 2개 들어가는데 그게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맞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 둘, 2개밖에 안 들어가죠. 5분의 3이면 여기보다 더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하냐? 그래서 일단은 10개 곱하기 2개 곱하기 윗줄 아랫줄 2 플러스.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5분의 1인 게 2개, 여기 5분의 1인 게 2개 들어갔거든. 그럼 여기도 2개 들어갔거든. 그럼 5분의 4만큼 썼지.
그럼 전체가 5분의 10이었는데 5분의 4 썼으니까 5분의 6 남았잖아. 그러니까 6개 들어가. 6개가 여기 한 줄, 두 줄 있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반대쪽도 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해했어?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짝수라면 요 색칠된 영역을 완전히 메울 수 있지만 여기가 홀수라면 여기에 분명히 빈 부분이 남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규칙성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야 돼. 사실은 이 문제만 보더라도 AN을 구해서 2N과 2N 플러스 1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짝수 홀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A2N과 A2N 플러스 1을 따로 구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반항을 써볼게요. 잘 보세요. 자, 1번항은 요 짝수일 때를 한번 세볼게요.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한 방에 세볼게요. 잘 보세요. 자, 2N이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인 정사각형을 가장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2N분의 1인 정사각형이 여기 몇 개 들어가요? 전체가 2니까 4N개 들어가죠. 맞아요? 4N, 2N분의 1 곱하기 4N을 해야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N개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길이는 현재 2분의 1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2분의 1만큼은 몇 개 들어가요? 2분의 1만큼 몇 개 들어가죠? 2N분의 1인 정사각형이 N개 들어가죠. 그래야 2분의 1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N개 곱하기 윗줄 아랫줄 2 됐어? 더하기 그 다음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여기 남은 게 뭐냐면 여기 1 남았죠 지금. 맞아?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로에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게 N개 들어간다며. 그럼 여기는 몇 개 들어가? 2N개 들어가지.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인 게. 그럼 저거 몇 개야? 2N제곱이지. 그럼 2N제곱이 2개. 됐어? 그럼 얘가 몇 개야? 8N제곱 플러스 4N제곱이니까 12N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럼 A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2N 플러스 1을 할 거야. 알겠어? A 2N 플러스 1을 할 건데 잘 봐. A 2N 플러스 1은 한 변의 길이가 2N 플러스 1분의 1인 정사각형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전체 길이가 2니까 몇 개 들어가? 전체 길이가 2니까 몇 개 들어가? 4N 플러스 2개 들어가야 되지. 내 말 이해하냐? 그럼 4N 플러스 2개가 들어갔고 자, 요 길이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2분의 1만큼은 2N 플러스 1분의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야 될까? 여기다가 네모를 곱해서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몇 개 들어가? N개밖에 안 들어가. N 플러스 1개가 안 들어간다고. 내 말 이해해? 그래서 N개 들어가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그 다음에 윗줄 아래줄 곱하기.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N개를 썼으니까 2N 플러스 1분의 N을 썼고 밑에도 2N 플러스 1분의 N을 썼거든? 그럼 전체는 원래 4N 플러스 2개 들어간다며. 근데 2N개가 들어간 거잖아. 여기 윗줄과 여기 아랫줄에 2N개가 들어갔잖아. 그럼 요 사이에는 몇 개 들어가야 돼? 2N 플러스 2개 들어가야 되지. 맞아? 2N 플러스 2개가 여기 N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에는 N개인데 여기 2분의 1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A의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요 계산해 보면 2N이니까 8N제곱이냐? 8N제곱에 4N제곱이냐? 그럼 12N제곱이지. 맞냐? 그 다음 4N에다가 얼마야? 4N이냐? 8N 이렇게 나온다고. 내 말 이해했어? 이해하냐? 그럼 얘 이제 극한을 계산하려며. 그럼 극한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다 집어 넣어볼게요. 그럼 집어 넣으면 자 분모는 A2N이니까 12N 제곱 빼기 근데 2N-1은 요 식에다 N 대신 N-1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12N-1의 제곱 빼기 8 N- 이렇게 돼요. 계산할 수 있나요? 자 2N 플러스 1은 12N 제곱 플러스 8N이고 자 얘는 12N 제곱이니까 얘네들은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분자의 최고차수식은 N 앞에 있는 개수니까 8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24죠. 그 다음 빼기 8. 그럼 16분의 8,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았어요? 훌륭해요. 잘난 척하지 뭐. 자,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혜준이는 어떻게 했나요? 가우스. 가우스요? 어떻게 해요? 네? 가우스로 어떻게 했어요? 가우스로 어떻게 했어요? 가우스. 내가 보기엔 그럼 AN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극한만 구했죠? 아니요. AN 구했어요? AN 정확히 이거 나왔어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AN을 구하라고 될 거예요. A2N과 2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느냐? 선생님, 네? 우리 맨 마지막에 네. 플러스 이거 어떻게 2N 플러스 2요? 자, 여기 지금 N개만큼 썼잖아요?
2n 플러스 1분의 1인 정사각형을 2분의 1만큼의 공간에는 n개만큼밖에 못 들어가죠. 한 변의 길에 2n 플러스 1분의 1인 정사각형은 그럼 여기 n개 들어갔고 n개 들어갔는데 전체가 원래는 4n 플러스 2개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러니까 2n개 썼으니까 2n 플러스 2개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요? 자 다시 여기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거든요. 요만큼의 길이 2분의 1이죠. 근데 2n 플러스 1분의 1인 정사각형을 몇 개 쓸 수 있냐면 n개 쓴 거예요. 여기서 n개 쓴 거야. 됐어? 여기 밑에서도 n개 썼지. 됐어? 그럼 여기 남은 거의 길이는 남은 거는 몇 개 쓸 수 있다고? n개 썼으니까 전체는 원래 4n 플러스 2개를 쓸 수 있다며. 맞아? 그러니까 4n 플러스 2개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서는 2n만큼을 썼으니까 2n 플러스 2개를 써야 한다고. 이해가? 그래서 여기가 2n 플러스 2가 된 거야. 저거 네. 이게 뭐 여기가 n개. 2분의 1인 길이만큼은 한 변의 길이가 2n 플러스 1분의 1인 걸 n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여기도. 그러니까 n개 집어넣을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사실은. 좀만 더 하죠. 좀만 더 하죠. 그래서 1단원을 푸는 데는 사실 요거를 내가 보기엔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엔 급수예요. 급수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렇지 부분합의 극한. 제발 부탁이야. 급수는 한마디로 하면 이 부분합의 극한이다. 얘를 이제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부분합이니까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도 되고 맞습니까? 얘네들이 같은 식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급수는 한마디로 하면 부분합의 극한이다. 그래서 첫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을 무한히 더했다는 식으로 선생님만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역시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급수의 기본적인 성질 및 계산까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급수 성질하면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했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뭔지 기억 안 나나요? 기억 안 나니?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이 수렴하면 이게 수렴하면 요 리미트 a는 0이다. 요거 맞는 말 틀린 말? 요거 맞는 말? 자, 두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an이 0이면 요 급수는 수렴한다. 틀린 말. 오케이? 기억나니? 위에 0은 틀린 말. 세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이 0이 아니면 요 급수는 발산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오케이? 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같은 말이죠. 왜죠? 배우 명제니까.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의 역이지만 원래 명제가 맞다 그래서 역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일단은 증명을 먼저 할 건데 이 첫 번째 거에 대한 증명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꼭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저 식을 부분합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걸 S라고 할게요. 얘가 지금 수렴한다고 했죠? 그럼 내가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일반항의 극한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n 대신에 뭐 집어넣을까요? a인을 찾으려면 n-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S죠. 맞습니까? 얘가 수렴하면 n 대신에 n-1 집어넣어도 똑같이 S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뭐 할 수 있죠? 뺄 수 있죠? 각각 하니까. 그럼 빼면 요 두 개의 차로 쓸 수 있는데 그게 a인이잖아요? 얘가 0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안 되는 거의 발레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거든요. 자, 안 되는 거의 발레가 뭐가 있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자, 요거의 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 계산하려면 요런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부분합의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죠. 맞습니까?
그럼 얘 여기다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루트 2 빼기 1, 그다음 루트 3 빼기 루트 2 쭉 해가지고 남는 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잖아? 그럼 얘네 다 지워지고 남는 것만 쓰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므로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게 이거에 대한 극한은 수렴하지만 이거에 대한 극한은 0이지만 그거에 대한 급수는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또 하나 대표적인 거 뭐였죠? 대표적인 거 뭐였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거 계산하는 거? n분의 1을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기억나나요? 그럼 n분의 1에 대한 급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얘는 굳이 써보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는 건데 이런 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혜준이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다음에 어떤 걸 비교해줬었냐면 뭐 해줬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얘기해줬네요. 6분의? 오, 어떻게 알았어요? 천재인가요? 제가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거를 숙제로 줬었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문자를 보내면 5,000원 준다는. 오케이? 근데 아무도 안 보냈죠. 그러고 나서 혜준이가 나중에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근데 다 기억 안 나네요. 그런 스토리가. 스토리를 심어줬는데. 자, 그래서 얘가 이제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나중에 베르누이 곱수라는 걸 대학교 때 배운다 그랬어요. 위에 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위에 건 어떻게 했죠? 얘는 결국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산했냐면 요 값이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작죠? 맞습니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은 다 8분의 1보다도 작거나 크죠? 얘가 크죠? 네. 얘가 더 크죠?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다 8분의 1보다는 크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다 있으면 1 더하기 2분의 1에 2분의 1이 또 2개 있고 2분의 1이 또 2개 2분의 1이 또 있고 뭐 2분의 1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게 많단 말이야. 되게 많은 거를 더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거보다 크니까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해했어?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이 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이거랑 얘를 비교해서 계산했잖아. 그래서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중에 이런 판정법을 뭐라 그랬냐면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런다 했죠? 모르죠? 컴패리전 테스트예요. 얘가 지금 깜짝 놀라. 뭐지 방금? 아, 집에 가라고 지금 얘가 이런 거야? 깜짝 놀랐네요. 자, 계산 연습만 좀 해볼게요. 오늘은 급수를 계산하는 연습. 왜요? 쌤도 힘들어요, 얘들아. 참으세요. 뭐가 말이 안 돼? 자, 근데 이 실력 전석이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계산이 좀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게 좀 걱정돼요, 사실은. 하지만 꾸역꾸역 하세요. 꾸역꾸역 해보세요. 계산이 좀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꾸역꾸역 하면 뭔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거의 의도는, 얘의 수학적 의도는 이거의 급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의 성질 및 저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계산해 보면 얘는 잘 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2부터 어디까지? n까지. 로그 인수분해 할까요? k 플러스 1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에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얘를 이제 계산하라는 게 문제죠. 계산하기 문제니까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에 잘 보세요.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3의 제곱 3 플러스 1. 자, 2 곱하기 3의 제곱 3 플러스 1. 맞습니까? 그 다음은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2분의 1이죠. 여기 위에 거.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4분의 2죠. 뭐라고? 나 2 집어넣는데 3 집어넣은 거 계산했다고? 졸린가 봐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까지 이렇게 쓰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보면 3의 제곱 빼기 3 플러스 1, 그 다음 3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쭉 해서 n까지 집어넣을게요.
그럼 n 플러스 1에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에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럼 이제 얘가 간단하게 돼야 돼요. 이거 진수들끼리 곱하기까지 썼는데 이게 간단하게 됩니까? 눈에 뭐가 보이죠? 뭔가 보이나요?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세요. 뭔가 보일 거예요. 잘 봐보세요. 안 보여요? 뭔가 지워줘야 돼요. 무조건. 자, 얘가 지금 4, 6, 7이고 9, 6, 7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워져요. 사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게 같다라는 걸 굳이 증명하려면 2로 묶어봐요. 2에 3, 2 곱하기 3 플러스 1이고 3으로 묶어보니까 3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지워진 거예요. 알겠어요? 얘도 지워져요. 얘도 지워지고. 얘는 안 지워져요. 얘도 안 지워지고. 지울 애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 4, 5인데 1, 2, 3이니까 이거 지워줘야 되죠. 이런 것들. 됐어요? 그럼 항상 얘들아 지워질 때는 뭐가 되게 된다고? 대칭이 되게 남아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 그럼 남는 것만 써볼까요? 여러분들 남는 것만 불러서 쓸 수 있나요 혹시? 로그에 남는 것만 불러서 보세요. 여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나 남았으면 여기 뒤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남았어야 되고 여기 또 뭐가 남았죠? 1과 2가 남았으니까 여기 뭐가 남아요? n과 n 플러스 1이 남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 이제 극한을 계산해 보면 최고차항 계수만 관심이 있으니까 로그의 진수의 분모는 4, 2, 1이니까 얼마예요? 4, 2, 3이죠? 3이죠? 분자는 2. 이게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만만치 않죠? 자, 이런 계산이 필수 예제예요. 토할 것 같죠? 네. 연습 문제인 줄 알았죠? 필수 예제예요. 자, 앞으로 두 문제를 더 할 생각이에요. 미친 실로. 네? 기본 정성보다 갑자기 어려워지는 기본 정서보다 훨씬 어렵죠. 자, 그래서 단순 계산은 질문 안 받을 생각이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아이디어적인 것만 질문 받을 거예요. 계산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보여줬으니. 하지만 꾸역꾸역 자기 손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굉장한 실력의 상승을 여러분들한테 가져올 겁니다. 자, 얘를 계산하래요. 자,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렇지, 분모가 곱하기로 돼 있으면 전부 다 부분수라고 했어요. 그럼 분모가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건데, 자, 얘는 n제곱분의 1 빼기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을 계산한다고 하면 분자에 뭐가 남죠?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분모가 4개라고 돼 있어서 n 플러스 n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분자를 통분하는 거야. 통분해보면 n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n제곱이니까 4n 플러스 4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분분수를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부분분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4분의 1에 자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k는 1부터 집어넣으면 1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런 게 지워지죠? 앞에서 2개 남죠? 뒤에 2개는 n이 분모에 남아있으니까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그럼 남는 거는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5, 16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의 계산을 왜요? 토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계산 여러분들이 해야죠. 야, 똑같은 부분분수인데 내가 바라는 거는 이 정도의 계산은 암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암산으로 계산 가능한 문제들. 암산으로 계산. 자, 봐봐. 이런 거 암산으로 해봐. 자, 이런 거 암산으로 하래. 잠시만요. 자, 3개짜리야. 저거 싸고 계속 있거든요. 이거 수학 1에서도 있었고 미적분 기본 정석에도 있었어. 자, 얘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과정이 스쳐 지나갔어야 되는 거냐면 자, 부분분수를 역시 바꾸는데 자, 머릿속에 어떤 과정이 스쳐 지나가야 되냐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3개짜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이번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여기 분자 n 플러스 2고 n이니까 2분의 1이 필요하죠. 네. 이게 머릿속에 지나갔나요? 네. 그럼 2분의 1에 잘 봐. 자, 얘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도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하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네들이 없어지죠. 네. 그럼 답은 얼마예요? 4분의 1로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 정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정석에서 계산 또 귀찮은 거 하나. K가 0부터 뭐 한대요? 자, 로그에 잘 보세요. 로그에 어떤 거냐면 1 플러스 3의 2의 K승분의 1. 자, 이걸 계산하래요. 3의 2의 K승분의 1. 자, 이해하나요? 자, 3의 2의 K는 지수의 지수가 있는 거죠. 자, 지수의 지수가 있는 건데 포기하지 마세요, 얘들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 정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1 때도 그렇고 다 그걸로 했어요. 다 이걸로 했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도 다 해야 돼요. 서울대 가는 애 90%는 실력 정석 보고입니다. 알겠어요? 자, 아마 10%는 교과서만 공부한 거죠. 자, 농담이야.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다 보면 실력 상승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k가 0부터 집어 넣을 건데, 자, 로그에 잘 봐. 1 플러스 3의 2의 0승분의 1이에요. 1 플러스 3의 2의 1승분의 1이에요. 1 플러스 3의 2의 k승분의 1이죠. 아, n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n. 부분합의 극한을 하고 싶으니까. 자, 이해했니? 네.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했어요, 사실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이용할까요? 자,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 1단원에서 했어요. 일단 앞에서 뭐 하죠? 그렇지. 이 얘를 우리가 어떤 S라고 한다면 1 빼기 3의 2의 0승분의 1 S를 구하는 건 식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맞아요? 여기 앞에다가 이걸 곱한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 그러면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얘네들이 곱하니까 1 마이너스 얘네들이 곱하면 1 마이너스 3의 2의 1승분의 1이죠. 뭐 아니야. 쭉 다 곱하면 남는 게 뭔지 얘기해 봐. 1 마이너스 3의 2의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2의 0승은 1이죠. 그럼 3분의 1이죠. 3분의 2죠. 2분의 3을 곱해야 되죠. 그럼 S는 2분의 3의 1 빼기 3의 2의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에 로그를 씌워서 리미트를 보내면, 이거 리미트 보내면 어디로 가죠? 0으로 가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쭉쭉쭉 나가고 싶지만 29페이지까지만 하죠. 29페이지까지만. 예, 그래서 빨리 하세요, 빨리.